네,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와 변변한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전지현, 박상수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5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준태 의원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되게 오랜만에 보는 장면인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근데 박준태 의원이 제가 6시에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면은 6시간 넘게 하고 계시네요. 6시간 지금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상범 의원 시작으로 해서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네. 필리버스터는 어떤 다수결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고요. 네. 이렇게 소수당은 정말 목숨 걸고 국민을 향해서 이 불가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4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4시에 이제 180석 이상이 요청을 하면은 종결할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저기에서 나온 말이 어제 밤에 제가 봤는데 민주당 의원 같으면은 수사 시작한 지 10일 만에 민주당 의원 8명 입건해가지고는 수사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최상병 사건이 일어난 게 7월 19일인데 한 열흘 정도 수사를 하고 임성근 사단장까지 8명을 혐의자로 입건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정당하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적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냐 부당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종석 장관에게는 박정훈 단장 말고도 다른 모든 부하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무더기로 입건되고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법사위가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하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입법청문회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얼마나 그 증인들에 대한 모욕 주기가 있었는지 그 배지 달았다고 해가지고는 그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수십 년간 공적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망신을 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해서 고발하겠다고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왜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어젯밤에 못 보신 분들도 이게 이렇게 클립 형태로 통해 가지고는 그 영상이 계속 돌 거니까는 이것들을 많은 분들이 보면은 최상병 특검법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실 이해를 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시간 때우기 용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전지현 변호사 얘기대로 반대 토론이니까요.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좀 논리적인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거 자체가 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나타난 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했던 그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던 거고 예.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회자가 됐던 게 바로 민주당이 당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했던 필리버스터가 또 한번 회자가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4시간만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국회법을 이용한 꼼수를 이용하는 것인데 네. 이게 원래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아주 그냥 길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거를 약간의 그 꼼수로 활용해서 24시간을 사실상 넘지 못하게 네. 이렇게 종결 민주당이 종결 투표를 해버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버린 건데 사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해왔던 어찌 보면 그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그 예전부터 쌓아왔던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면서 완전히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다수결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온 역사, 민주화의 역사가 자신들의 당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지금 전혀 뭐 그러한 점들은 이제 어디다가 완전히 그 보내버린 것처럼 네. 그냥 뭐 자기들이 다수의 의지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사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이 문제도 국민들이 아무리 많이 지지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데일리안에서 그 설문조사가 나왔거든요. 예. 민주당의 법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4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국민들의 과반의 찬성도 받지 못하는 법안이에요. 네. 근데 이 법안을 오늘 기어코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이러한 입법을 그냥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아주 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표결하면은 통과는 될 것 같고요. 의석수로만 따지면. 네. 그리고 최상병 순직 일주기가 7월 19일인데 민주당이 그 전에 뭔가 재표결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올 거니까. 네네.
문제는 이탈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인 것 같은데 전당대회 앞두고 굳이 뭐 이탈할 사람이 많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당대회 앞두고 굳이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이 부당한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것을 막았고요. 예.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그 공수처 조사가 끝나고 의문점이 있다면 의문점이 있고 뭐 국민께서 계속 의혹을 가지신다면은 특검법을 본인이 발의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굳이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지금 통과시킬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네. 통과시키는 데는 제적 과반수잖아요. 네. 과반수잖아요. 그다음에 일단 통과는 되더라도 재의결은 당연히 안 될 거, 재의결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중에 지금 공수처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지금 김기환 사령관까지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이랑 이종석 장관이 남았는데 이거는 거의 형식적인 수준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그러면 저는 우리 전당대회 끝나고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될 때쯤에는 공수처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의 이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지 지금 굳이 여기서 재의결을 던질 때 표를 던질 그런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뭐 국민의 입장에서 굳이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안을 찬성해 가면서까지 특검하자면 이런 생각 가진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김병주 의원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날에 파행을 일으켰던 게 바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인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신 나간이라는 이 발언 자체가 상당히 그 국회의원으로서 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잖아요. 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우리 당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이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해라 뭐 이러면서 지금 맞받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적반하장에 가까운 정신 나갔단 말쓴 게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그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제 일본이라는 이슈를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일본이라는 존재는 북한보다도 좀 더 복잡한 그러한 존재거든요. 우리에게. 예.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둘 다 우리나라에게는 나름대로의 그 이중적 지위적인 그러한 지위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네. 그 존재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 매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사실 현실적인 안보에 위협을 주는 건 북한인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든 과거사를 가지고 무조건 매도만 하려는 이러한 모습은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대정부 질문 자체가 무산이 되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일 것 같은데 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한시름 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그 한시름 놓았다는 게 국방부 전체 회의 무산되고 본회의 열리지 않아가지고. 예.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을 버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정부가 한시름 놓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그 김병주 의원의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사성장군 출신이거든요. 네. 사성장군 출신이고 비례를 하고 이번에 남양주 의뢰에 김한정 의원이 공천을 못 받으면서 이분이 비명이셨어요. 그래서 예. 여기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장군 출신이 정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지난달 5월 2일이었나요?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으로 나간 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에 대한 이제 반대로 한미일 동맹의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그 동맹이라는 표현이 나갔는데 동맹 자체가 잘못된 거는 맞아요.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대변인 논평 같은 거는 외교 안보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관 비서관실에서 다 컨펌을 받거든요. 네. 근데 당에서 나가는 거는 공보팀 차원에서 나가다 보니까는 단어를 실수한 것 같은데 공조 안보 협력이 맞지만 예. 안보 협력이라는 동맹 안보 협력은 군사 동맹의 바로 직전 단계고 한미일 안보 동맹이 없으면은 북한에서 미사일 날아갔을 때 어디서 발사하고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를 너무도 잘 아는 김병주 의원께서 한미일 군사 동맹 누가 봐도 이거는 용어상의 실수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거를 그냥 지적해 줬으면 됐지 굳이 본회의에서 그 뭐 어떤 강성 지지층
지지층 보라는 식으로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잘못이고 여기에서 본질이 그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인지 네. 아니면은 사성 장군 출신의 그 안보 인식인지 그게 지금 흐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대통령 제명하라 이렇게 맞받기는 했는데 뭐 이거 그냥 말만 이렇게 싸우는 거고 실제로 그 누구도 제명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단락 되기는 하겠죠. 근데 누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했다 보니까 네네. 일부러 존재감을 좀 알리고 맞습니다. 개딸들을 향해서 내가 김병주라는 사람이 있다 뭐 이걸 알리려는 거 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당대회가 우리 당 전당대회와 가장 큰 차이점이 당대표 후보는 없는데 최고위원 후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부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약간 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이재명 1극 체제가 확립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로 간에 충성 경쟁을 하는 더 자기가 측근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무리수들이 예전에 이제 정봉주 의원 케이스도 그렇지만 요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이런 무리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제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보, 정치인들의 어떤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그거를 알아차리고 누구보다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의미를 알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은 과거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빠졌던 그 함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고 있다. 검사 탄핵 가지고는 지금 검찰 내부도 상당히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실제로 탄핵이 될 가능성도 좀 많지는 않아 보이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근데 뭐 이원석 총장이 좀 준비해온 원고를 직접 읽으면서까지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이제 검사들 탄핵 얘기할 때만 목소리 낸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아니 검찰총장이 존재감을 보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몇 명이 수사를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검찰총장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사를 지휘하는 총 그 검찰청의 수장인데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게 맞습니까? 원래는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용히 뒤에서 수사만 해 오셨고 그런데 너무 지금 이 어떤 그 민주당의 폭거가 도를 넘는다 싶으니까는 나와서 한마디 하신 건데 그 한마디가 정말 뼈를 때렸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위헌 탄핵이라 그랬어요. 헌법의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행위라 그랬고 또 위법 탄핵이라 그랬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 위반이고 국회 감사나 조사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하셨고 사법반의 탄핵이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 탄핵이고 방탄 탄핵이라 그러셨거든요. 지금 이 이원석 총장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내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존재감 드러낸다 그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진짜 뼈 때리는 소리를 들었구나.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치부하고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인 것 같은데 원래는 검사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은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헌재로 이걸 넘기기 위한 목적이 실제로 탄핵을 하려면 절차를 지키는 건데 그게 아니고 탄핵안은 표결 안 하고 법사위로 회부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검사들 불러서 마치 청문회 하듯이 불러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 민주당의 어떤 속내가 바로 드러나 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규정상 국회법 규정상 청문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사실은 저도 이거를 좀 찾아보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를 열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도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어제 한동훈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죠. 판사들을 겨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재판 지금 벌써 선고일자 나온 사건도 있잖아요. 예. 지금 결심일자가 나와서 이제 사실상 선고일자가 지금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지금 이제 9월에 결심하고 10월에 선고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검사들을 불러다가 약간 조리돌림이죠. 국회에서 조리돌림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름 다 공개하고 조리돌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 우리 그 법률가들이 뭐 전지현 변호사나 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멘탈이 좀 강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예. 우리 법조계에서 겪어보면 멘탈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예. 외부에서 흔들면 좀 흔들리는 많이 그런 많이 경우가 힘들어합니다. 그 네. 요즘에 그래서 판검사분들이 그 요즘 특히 그 재판 한번 되게 화제가 되는 재판이 있고 나서 이름 막 공개되고 그런 다음에 막 신상 다 털리고. 예, 뭐 이렇게 되고 변호사들도 그 원래 변호사가 사건 뭐 수임한다고 욕 먹으면 안 되는데 좀 뭐 문제가 되는 사건에 변호인으로 딱 들어갔다가는 제 아는 변호사 한 분도 국선 변호인으로 들어갔다가 거의 사무실 문 닫을 정도로 테러를 당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 그러고 나면 굉장히 그 정신적인 그 충격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분을 좀 흔들려는 것 같아요. 네. 흔들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사법 체계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시도고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자기들 수사한다고 입법부가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는 네.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이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어제도 페북에 썼는데 이 190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과연 이런 나라를 원했을까? 이거는 뭐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는 한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어떠한 법원의 판단도 자기한테 좋지 않은 판단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한 사람의 탄생을 그거를 지금 바라고 만드는 건데 네. 이건 말 그대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민 투표로 황제에 즉위시켰던 나폴레옹 황제에 즉위시켰던 그거에 지금 비유될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좀 더 정교하게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제대로 지적도 해야 되겠고 법적인 대응도 할 거면 해야 되겠고 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탄핵 대상이 됐던 검사님들이랑 그 다음에 지금 재판을 하실 판사분님들이 이런 걸로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네. 이 사법 체계의 엄중함과 그런 것을 그 개인 그분들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겠지만 그거를 네.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버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예. 검사분들이 안 쫄 것 같아요. 안 쫄 것 같아요. 제가 네. 모든 검사를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이 검사는 그 검사실 안을 사실 장악하고 수사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림력이라든지 리더십 같은 게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김영철, 강백신, 박상현 이런 분들을 한 명씩 지금 부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운영위에서도 봤듯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 막아냈거든요. 이게 뭔가 수사를 해서 증거를 가지고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이런 거 다 수사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면 나 그때 수사당하고 다 그냥 불어버리세요. 뭐 어때요? 오히려 내가 수사하면서 알고 그래도 있는 되겠네요. 거를 그냥 대놓고 나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또 나가라 그러겠지. 나갔다 오면은 그걸 보는 국민들이 다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똑같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당하냐고. 예 나가라고 하면은 벌떼장 갔다 들어와서 또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해서 그럼 계속 나가라 그러겠죠. 예. 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한다 그래. 제가 네. 어제 페북에도 썼는데 예. 이게 이 탄핵 사유 중에 하나는 한명숙 수사예요. 2011년인가? 네. 12년, 13년 전에 사건을 그 수사한 걸 가지고 탄핵 사유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도 맞아요. 했는데 백현동 사건. 그걸로 백현동 일단 사건 한 거죠. 수사하시는 분은 한명숙 예. 사건으로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면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당의 할머니인가? 할머니인가? 한명수 네. 사건이요. 그 예.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에 한동수라는 감찰부장을 꽂았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법원 판사 출신인데 어떤 그 친정부 인사였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분이 개최한 회의에서 한 2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한만호랑 같은 방에 있었던 제소자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한만호가 거기 와서 뭐라 그랬는지. 근데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회의에서 몇 차례 이거는 기소할 거리가 아니다, 무혐의다 그렇게 결론이 한번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사실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도 좀 국민들도 지켜보면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어디까지 탄핵을 계속 할 건지가 궁금해요. 뭐 방통위원장도 하고 웬만한 어떤 국가 고위 공무원들은 다 탄핵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왜 이러는 그때 건가요? 그 운영위 때 이 상임위원 김영은 상임위원이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서미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전 장관처럼 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800이 대통령실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 국 쓰는데 얘기해요. 그럼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게 저는 이 답변 자체도 좌파 우파를 인권에서 논의한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 먼저 좀 인권위 상임위원회 걸맞는 질문을 먼저 했으면은 네. 이런 답변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인권위 상임위원은 원래 탄핵 대상 아니에요. 국무위원이라든지 뭐 판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넣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영원 인권위법 발의해가지고는 예. 탄핵 대상으로 인권위원까지 네. 이런 식으로 넣다 보면은 나중에는 주민센터 개장까지 탄핵한다고 나올 것 같아요. 아. 탄핵이라는 거는 고위 공무원들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직위에서 파면을 하는 거고 당신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상수 변호사도 또 하실 말씀 그렇죠. 있으실까요? 예, 삼권 분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삼권 분립 국가인데 지금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이제 저기를 할 때 고위 공무원이 이렇게 할 때 네. 입법부에서 견제를 하고 사법부에 해당되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해서 네. 이 삼권 분립을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일 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삼권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냥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지금 필리버스터도 무시하고 뭐 특검법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결국에는 입법부가 사실 내가 행정부 역할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임명과 해임을 예. 입법부인 내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상권 분립 자체를 입법부에서 그냥 무너뜨리고 내가 그냥 중심에 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행정부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을 가지고 계속 비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입법부가 이미 180석 때부터 계속 독주를 해왔어요. 그 독주가 지금 190석이 되고 나니까 더 심해진 것이고 네. 그에 대해서 행정부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의 시작은 항상 민주당의 입법부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제를 해야 대화와 타협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또 한 가지.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이성윤 의원 법사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검사 출신인데요. 10년 네. 전에 전모 검사 동부지검에서 검사실 내에서 상습절도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는 구속까지 됐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출입 기자였어요. 그 기사 예, 썼어요. 그때 제가. 그 기사 전부 다들 쇼킹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전모 검사의 직속 부장이 이성윤 부장, 이성윤 근데 지금 그때 책임지고 의원이었어요. 물러난 거는 석동현 당시 동부지검장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검장이 사실 개개의 검사를 어떤 직무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부장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네요. 평검사였던 거고 담당 부장 검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성윤 의원이에요. 예,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그 지금 박상윤 검사 문제 삼는 게 울산지검에서 검사들 술자리 그 판 벌어졌다고 지금 문제 삼고 있던데 네. 그 이성윤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이 사건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뭐 했어요? 왜 이제 와가지고는 갑자기 아니라는데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무게잡고 얘기를 하는지 지금 와가지고는 어떤 검사들의 직무 문제점을 지적하려면은 그때 했어야 되고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자기 밑에 부하 직원 컨트롤도 못 해놓고 하는 게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가 검사일 때 했던 그런 거 지금도 전지현 변호사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런 게 또 있는데 왜 지금의 검사들만 지적하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